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하니까 뉴스는 또 긍정적으로 작성되고 스토리도 그럴듯합니다. 자, 광섬유부터 광케이블까지 국내 유일 생산 일원화. 그리고 일찍이부터 미주와 유럽의 판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자, 그렇게 수주가 물밀듯 쏟아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수주 계약 공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기업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3년 연속 적자, 분 자본 잠식 직전, 자본 총계와 자본금이 7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7억 까먹으면 이제 부분 자본 잠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수혜 구조에서 가장 후순위에 있는 광케이블 광섬유. 자, 기대감이라고 하면 이제 젠슨왕의 언급뿐인데 젠슨왕이 말하는 광통신은 광섬유나 광케이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핵심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은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거든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GPT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보자면 지금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가 압도적으로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래대금이 오늘만 2조가 넘습니다.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의 끝이다. 여기가 상승의 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테마주 성격으로 좀 더 이끌어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데 지금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체들도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쓰레기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급등을 주도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는 미래에는 급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방통신 전체 개인들의 기대감이 꾸준하고 고점인데 상승 한번 보여주면 멋모르고 사대니까 계속 목표가가 세력의 목표가가 높아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안 사기 시작하고 팔거나 관망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목표가가 당시 기점으로 낮아지고 세력의 엑시트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한 번 찔끔 떨어지면 팔면 되지. 절대 못 팝니다. 대량의 유통 주식을 확보한 주체가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단 급락이 동반이 되죠. 급락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반발 매수나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 있는데 여전히 세력은 팔고 있고 개인들도 매도에 힘을 보태거나 여전히 관망 중입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죠. 자, 그럼 그 대량 매도가 걸려 있는데 누가 매수를 눌러서 거래를 체결시켜 주겠습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반발 매수, 저가 매수, 소량의 물량 거기서만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도 상승 3파 그리고 하락 ABC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저가 매수로 약간 올랐다가 저가 매수로 또 약간 올랐다가 근데 주도 주체는 팔고 있으니까 결국 요꼴로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폭락할 것이다. 당장 내일 폭락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을 썼는데 얘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얘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돈 벌게 해주려고 자기들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급락은 예정된 일이라는 거죠. 무조건. 주식에 있어서 100%는 없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 당연히 확신하고 투자하면 안 되지만 그 폭락은 무조건 예정된 일입니다. 젠슨왕이 말하는 광통신은 광케이블 광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니니까. 테마주로 치면은 옛날에 초전도체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 뉴스도 나오고 중고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했으니까 그 개 호들갑 이상입니다. 광통신이. 초전도체는 실현되면 실제로 역사에 남을 이슈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기대감이 존재했던 건데 이건 실제 수혜가 크게 없습니다. 젠슨왕이 말한 건 광섬유, 광케이블보다는 광반도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경기적 규모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케이블도 필요하지만 광섬유도 필수긴 하지만 경쟁은 어떤 시장보다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면 기술에 대한 차별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 길이, 품질, 납기 경쟁인데 이 부분은 중국 업체의 공급 과잉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의 가격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광케이블 업체들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심하고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지 않고요. 그래서 광케이블 광섬유는 반도체 쪽으로 보지 않고요. 산업재 쪽으로 봅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봅니다. 결국 기술력이 똑같기 때문에 수요처 입장에서는 신호 잘 가기만 하면 되고요.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자, 안 그래도 광통신은 저마진 사업인데 광케이블 광섬유는 고마진이 더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대한광통신이 수주를 맡는다면 그 많은 경쟁 업체 중에서 단가를 거의 뭐 최저로 낮췄다라는 걸 텐데 그럼 남는 게 거의 없는데 무슨 수혜를 보겠습니까? 자, 중국보다 싸게 판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중국 기업 창페이 그리고 홍통그룹 그다음에 파이버홈 얘네는 이미 대규모 증설을 했습니다.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고요. 지들끼리도 경쟁하느라 가격을 낮춰대고 있습니다. 업계를 장기간 저마진화 시킨 핵심 원인이 얘네 셋의 수차례 반복된 대규모 증설입니다. 자, 단가 경쟁에서 얘네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공급도 얘네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술력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대한 대한민국의 이 대한광통신을 찾아야 할 이유를 굳이 찾아내자면 얘네는 중국 기업이라는 것. 자, 대표적으로 파이버홈은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 자체가 중국 기업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중입니다. 미국이 이 세 기업 모두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싸고 질 좋으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을 광케이블, 광섬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중국 규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죠. 자, 근데 2차 전지에서도 테슬라가 중국의 CATL 그리고 BYD 얘네 공급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지금도 공급받아서 생산 중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기술과 점유율은 중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기술과 양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BYD는 수직 계열화, 원가 경쟁력이 최강입니다. 미국에 중국 규제가 있어도 테슬라라는 대기업조차 중국 기업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니멈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 중국 기업 것을 쓰면 뭐 규제한다는 그런 내용. 그 미니멈까지는 중국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이죠. 네, 그리고 젠슨항의 엔비디아는 이미 코닝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광섬유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얘네 2대 주주가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실제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볼 기업 순위는 1위가 코닝, 2위가 유럽 1위면서 글로벌 1, 2위를 경쟁하는 이탈리안의 프리즈미안, 3위가 창페이, 4위가 홍통그룹, 5위가 파이브홈, 이제 6위가 일본의 후르카와 일렉트릭, 7위가 후지쿠라, 8위가 스미모토 일렉트릭, 9위가 컴스코프, 10위가 스털라이트 테크놀로지스, 11위가 넥상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쯤으로 처음 국내 상장주가 등장하는데 LS전성입니다. 뭐 이런 순위가 당연히 팩트는 아닙니다만 업계 기술력이나 공급 능력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수주 가능성이 이 정도로 추측이 된다는 얘기고요. 대한광통신이 실제 수혜를 볼 가능성은 크게 없다는 거고 오히려 가격 경쟁,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경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얘네는 팔던 수주량 비슷하게 갈 텐데 단가는 점점 낮아질 테니까. 지금 세력이 얘네 비전 보고 투자를 할까요? 세력한테는 실제 기업의 밸류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세 차이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죠. 결국 개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슈림 로봇 같은 작전주에도 조단위 거래 대금이 나옵니다. 현재 메가 트렌드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수장 오너 젠슨 황의 언급이 있으니까 이걸로 정한 거죠. 광통신으로 돈 있는 놈들이. 세력이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젠슨 황의 언급을 보고서라도 토닝을 사지 대한광통신을 사진 않습니다. 지금 광통신 테마주 폭등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니까 매수가 끊이질 않으니까
현재 순환매로 수급이 옮겨갈 새로운 테마주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팔아먹었다가 목표가를 재설정하고 다시 올린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상가가에 갔다고 해서 예정된 피눈물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테마주를 잘 이용하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기업의 진짜 가치라고 착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얻은 시세 차익을 다 토해내야 될 뿐더러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낮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뭐 2,000원 뭐 이런 단가로 투자하신 분들은 급락을 하더라도 이익선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실 테니 큰 상관이 없겠지만 테마주에 편승하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이어가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부 물량은 분할로 정리하셔서 내 돈으로 만들어서 본전이라도 챙겨 놓으신 뒤에 잃어도 타격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미국, 이란 전쟁 현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AI와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큰 상승을 이끌고 있으면서 이제 국장이 저평가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도 몰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국장의 주도 테마가 크게는 AI와 반도체, 작은 것 중에서 주도 테마는 방통신. 요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면 거래가 몰린 자리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정규장 열리자마자 뭐 과거 저항 라인에 저항 없이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 금고 종목 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5월 8일이 최초 판단일입니다. 이게 하루씩 수년돼서 최대 5월 21일까지 판단을 하는데 조건 보면은 요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조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2번 한 단위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1년간의 초과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이것도 해당하는 거고요. 아마 다시 투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투경 딱지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올 수밖에 없겠죠. 조정이 올 텐데 과거에 투경이 왔는데 투경 떼자마자 지금 날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이게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과거에 투자 경고 딱지가 있을 때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 딱지를 떼니까 날아갔다는 것을 학습시켜 놓음으로써 다음 투경 때 요 하락은 세일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그때 팔아치울 예정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타 종목들에서 투경을 기준으로 이런 흐름은 늘 있어 왔습니다. 과거 테마주들은 모두 그래왔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2차전지 중소형주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료주들, 전도체. 테마주에 편성했지만 실제 수혜가 크지 않던 종목들은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수혜가 있어서 대기업들에게 인수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요. 앞으로는 로봇 관련주도 미래에는 이제 실제 수혜가 없는 기업은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광통신은 LS전선 같은 대기업 빼고는 대부분 원래 가격대에 찾아갈 겁니다. 자, 어찌됐든 테마주에서도 매도 타점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단기간 내에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조사에서 수익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리고 광통신 테마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종목을 매도 관점으로 두고 보시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종목을 내 자식 보듯 보지 마시고 언제 팔아치워야 하는지 초점을 거기에 두고 수급이 끊어지기 전에 세력보다 한 발 느리더라도 매일매일 거래를 보고 있으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팔아치우려면 거래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늘어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얘네가 높은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쏟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력이 팔아치울 때 전조가 있습니다. 물량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렸는데 개인들의 매수세 또는 매도세가 어떤가 특정량의 물량을 시장에 던져봤는데 개인들이 어떤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테스트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때 나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거 봐도 차트는 후행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결국 테마주고 뭐 수혜고 나발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건 거래 체결이니까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최상책은 아니어도 상책 정도는 될 수 있는 타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는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재상승의 초입이니까. 그러나 투경 지정이 머지않았고 투경 기간 내에 혹은 다시 한번 투경 딱지를 뗀 초입의 시점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아니 조만간 물량 테스트 흔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흔적과 근거를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고 매도 타점이 어디가 적절한지는 당시 호가를 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년 하반기에 다른 테마주 순환매가 이루어졌는데 대한광통신이 현재 이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유지하는지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개별 종목 대응 또는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을 체크하신 뒤에 하단에 필수 계좌란 입력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AI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 또는 로봇 관련 섹터, 뭐 전력이나 원전 등등 무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때였구나 싶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려면 어떤 뉴스,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전주의 거래대금 1000억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000억은 의미가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잡아내는 거죠. 해당 종목의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조건 검색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말하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몰린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지 않다. 현재 세계 산업 트렌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무슨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지도 함께 언급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된 급등주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지, 관련 업황은 어떤지, 세계 정세와 연관해서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발생하는 문제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고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 급등주를 찾긴 찾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나 포인트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쪼개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별로 매도 타점을 언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이 되는지 짧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25년 10월 16일 당시 종가 7만 800원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주가 14만 7,4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차례가 잡혔었죠. 3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 현주가 16만 8,4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여기도 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답게 이렇게 여기 신호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기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까 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전기, 흥하해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을 찾음과 동시에 주도 주체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급등의 출발을 잡아내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검색식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돼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내에서 매수하신다면 승률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 공유 또는 검색식 수식 공유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검색식 체크하시고 필수 기재란 기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검색식 수식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식 핵심 조건을 좀 가려놨는데요.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색식을 토대로 초입을 잡아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식이고 뭐고 잘 못한다, 모르겠다,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에 삼성전기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매수가로는 35만 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선두주자인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 자, 2월 19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의 종가 35만 4천 원. 5만 4천 원. 현 주가는 56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검색식으로 보면은 15만 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4월 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주로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수익률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이죠. 자, 뭐 그렇게 거래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입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정지고요. 수급이 계속 쌓이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과 검색식을 토대로 급등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체크해 주시고 자료 전달 받으실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제가 가려놓았던 검색식,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필수 기재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출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